이번 영상에서는 상담 연구 방법론의 세 번째 장인, 자료의 분석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료의 분석은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적합한 통계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료의 통계 분석은 데이터를 다루는 목적에 따라 크게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술 통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추리 통계에 대한 부분을 다룰 예정입니다. 기술 통계란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의 주요 특성을 분석하고 기술하는 통계 기법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추리 통계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 및 예측을 하는 통계 기법입니다. 기술 통계는 다시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집된 데이터를 대표하는 값은 무엇인가? 수집된 데이터가 어떤 값에 집중되어 있는가? 즉, 집중 경향치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입니다. 두 번째는 수집된 데이터가 어떻게 퍼져 있는가?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즉, 변산도를 분석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범위, 표준 편차, 사분 편차, 분산 등입니다. 우리가 SPSS 프로그램으로 통계 분석을 하면 분석 결과에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술 통계 자료입니다. 그럼 먼저 집중 경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중 경향치는 수집된 데이터의 점수 분포를 하나의 값으로 요약하여 기술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수집된 데이터의 특성을 하나의 수치로 대표하여 나타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집중 경향치의 대표적인 것이 산술 평균이고 기타 최빈치, 중앙값, 기하 평균, 조합 평균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의 영상에서 변수를 공부할 때 배웠듯이 산술 평균은 데이터 전체의 합을 데이터의 수로 나눈 것을 의미하기에 나누기가 가능한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의 적절한 통계값이고 중앙값은 서열 척도 이상의 척도에서 적절한 통계값이고 최빈치는 명목 척도 이상의 척도에서 적절한 통계값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면 산술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치는 같은 값일 것입니다. 만약 데이터의 분포가 부적 편포라면, 즉 왼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라면 최빈치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중앙값, 그리고 산술 평균이 가장 작습니다. 반대로 데이터의 분포가 정적 편포라면, 즉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에서는 산술 평균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중앙값이 크고 최빈치 값이 가장 작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의 분포 그래프에 외도와 첨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외도는 분포의 비대칭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입니다. 정규 분포, T분포와 같이 대칭인 그래프에서는 외도가 0입니다. 하지만 카이 제곱 분포와 같이 오른쪽으로 긴 꼬리가 있는 그래프, 즉 왼쪽으로 편포되어 있는 그래프는 외도가 양입니다. 그림에서 맨 왼쪽 그래프입니다. 가장 우측에 있는 그래프처럼 왼쪽으로 긴 꼬리가 있는 그래프, 즉 오른쪽으로 편포되어 있는 그래프는 외도가 음입니다. 외도가 양인지 음인지 하는 부분은 많이 혼동되는 내용이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첨도는 분포의 꼬리 부분의 길이와 중앙 부분의 뾰족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량입니다. 정규 분포의 경우 첨도는 0입니다. 정규 분포의 첨도는 기본적 정의에 의하면 3이지만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의 첨도를 0으로 만들기 위해 3을 빼서 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첨도가 0보다 크면 정규 분포보다 더 뾰족한 분포이고 0보다 작으면 정규 분포보다 덜 뾰족한 분포의 그래프입니다. 다음으로 변산도는 한 집단의 점수 분포가 어느 정도 밀집 또는 분산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통계치를 말합니다. 변산도에는 범위, 사분 편차, 평균 편차,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범위는 점수 분포에서 최고 점수와 최소 점수 간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분포상의 최고 점수가 35이고 최소 점수가 15이면 범위는 35-15 플러스 1로 계산하여 21이 됩니다. 이러한 범위는 극단 점수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다음으로 사분 편차는 사분 위편차라고도 합니다. 방금 논의한 범위가 양극단 점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어 사분 편차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전체 사례의 분포를 4등분하고 상하위 25%에 해당하는 점수의 범위, 즉 Q3-Q1의 값을 구한 후 이를 둘로 나눈 값이 4분 편차입니다. 즉 점수 분포에서 100분이 25에서 75까지의 거리를 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평균 편차는 한 집단의 산술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점수까지의 거리를 평균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균 편차의 계산은 각 점수에서 평균 점수를 뺀 값에 절대값을 씌우고 이들 절대값들을 합산한 후 전체의 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평균 편차는 통계적 특성이 부족하여 추리 통계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표준 편차를 사용합니다. 표준 편차는 집단의 각 점수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입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으로 분산은 각 점수에서 평균을 뺀 값을 제곱하고 그것을 모두 더한 후 전체 수로 나누어서 계산한 값입니다. 즉 차이값의 제곱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추리 통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통계치입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분포로 정규분포와 T분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규분포는 가우스 분포 또는 캐틀레 곡선이라고도 합니다. 정규분포는 종모양으로 좌우 대칭인 연속 확률 분포 곡선입니다. 정규분포는 평균 뮤를 중심으로 표준 편차 시그마에 의해 분포의 폭이 결정됩니다. 정규분포를 표준화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가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규분포는 산술 평균, 중앙가, 최빈치가 모두 같습니다. 정규분포는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정규분포는 표준 편차가 크면 흩어진 모양의 곡선이 되고 작으면 좁게 밀집된 모양의 곡선이 됩니다. 그리고 중심극한의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조건에서 표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모집단의 원래 분포에 관계없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숫자는 자료의 왼쪽 정규분포 곡선에서 보듯이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즉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범위의 그래프 밑의 넓이가 68.3%라는 것입니다. 또한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의 넓이는 95.4%,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의 넓이는 99.7%입니다. 여기서 퍼센트는 확률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1.65 시그마의 범위는 90%의 확률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96 시그마의 범위는 95%의 확률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2.58 시그마의 범위이면 99%의 확률이라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은 콜모고로프-스미르노프 검정입니다. 어떤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정규성 검정이라고 합니다. 정규성을 검정하는 통계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규성 검정의 한 방법으로 콜모고로프-스미르노프 검정이 있습니다. 콜모고로프-스미르노프 검정은 두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의 차이를 검증하는 비모수적 방법입니다. 이 검정을 통해 두 표본이 동일한 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샤피로-윌크 검정도 정규성 검정의 한 방법이며 특히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도 정규성 검정의 강력한 성능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스튜던트 T분포입니다. 간략하게 T분포라고도 합니다. T분포는 정규분포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데 쓰이는 분포입니다. 주로 모집단이 정규분포라는 정도만 알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고 작은 표본으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려고 할 때 정규분포 대신에 사용되는 확률분포입니다. T분포는 표준 정규분포와 유사하게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곡선입니다. 하지만 T분포는 표준 정규분포보다 평평하고 기다란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T분포는 양쪽 꼬리가 좀 더 두꺼운 형태의 곡선입니다. 달리 말하면 T분포는 표준 정규분포보다 분산이 크므로 좀 더 평평한 모양을 갖습니다. T분포에서 새로운 용어인 자유도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통계에서 자유도는 통계적 추정이나 가설 검정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유도는 통계적 계산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관찰값의 수를 의미합니다. 표본의 수가 작을 경우
n-1개의 표본을 선택하면 나머지 1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정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전히 이해가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자유도는 보통 n-1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t분포에는 자유도가 있으며 자유도에 따라 분포 곡선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도가 증가할수록 표준 정규분포에 가까워지며 대개 자유도가 30 이상을 넘으면 표준 정규분포와 비슷한 모양이 됩니다. 자유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인터넷 검색이나 통계학 책을 통해 좀 더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표준화와 표준 점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규분포를 표준화하는 이유는 주로 통계 분석이나 비교를 수행할 때 서로 다른 단위나 척도를 갖는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른 정규분포 곡선은 다른 위치와 모양을 갖게 됩니다. 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변환한 값이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는 Z점수라 하며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후 표준 편차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표준화 점수는 표준 점수의 일정 값을 더하거나 곱하여 변환한 점수로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T점수입니다. T점수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를 10으로 변환한 값으로 T점수는 10 곱하기 표준 점수 더하기 50을 하여 산출한 점수입니다. 우리가 MMPI-2나 TCI에서 사용하는 것이 T점수입니다. 또한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사용하는 지능점수는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로 변환한 값입니다. 계산식은 15Z 플러스 100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우리가 지능지수로 표준 점수를 사용한다면 지능지수의 평균이 0이 되는데 피검자에게 당신의 지능은 0입니다. 또는 마이너스 50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느낌과 더불어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이에 표준화 점수를 사용하여 평균을 100으로 변환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H점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H점수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를 14로 변환한 점수입니다. 지금까지 자료의 분석 중 기술 통계 부분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고 들으며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자료의 분석 중 추리 통계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